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예.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로 매기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그 취지나 의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100점 만점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제가 높은 점수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점으로 평가하면 90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더 낮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전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지금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총점은 저는 9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0점 깎인 거는 어디서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본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일어나느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또 어떤 이게 모두를 위한 이제 밸류업이 돼야 되는데 투자자만을 위한 밸류업이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기업의 입장도 있고 종업원의 입장도 있고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는 기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이제 상속세법상 최고 세율이 60%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걸 원하지 않는 기업이 많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좀 조율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좀 상법 개정,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지 않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첨가하고 상속세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뭐 적정 수준으로 좀 낮춰주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서 승계가 잘 돼서 열심히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서 저는 점수를 낮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점수를 올려서 이제는 총점을 이제 9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사실 그 세제 혜택이 없으면 기업의 참여도가 좀 저조할 거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까지 공시에 참여하기 내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처음 하는 거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렇게 자문을 구한 기업 20개 기업이 연락이 왔어요. 이게 밸류업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00여 개 기업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주시나요? 사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부터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의 이제 가이드라인도 가이드라인이지만 일단 저희는 첫 번째 거버넌스, 그러니까 투명한 지배 구조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그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제 모델이 있느냐. 없으면 이걸 만드는 게 더 급선무고 그런 모델이 없고 돈도 못 버는데 뭐 배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된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세 번째거든요. 그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더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그 기업들 이제 문의가 온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시에 참여한 기업이 DB하이텍 말고는 다 금융증권 쪽이라서 혹시 그런 기업들만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좀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좀 아예 감이 없는 기업들도 많고 대부분 이제 준비가 거의 안 된 기업들 그런 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 이런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초보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좀 깊이 있는 그런 질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깊이를 키워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꼭 뭐 이게 정부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거 하고 있긴 한데 혹시 세제 혜택 말고 기업들이 뭐 바라고 있거나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기업이란 주체가 그러면 종업원 중심이냐 아니면 지배주주를 대변하느냐 기업이 이런 입장이 이제 미묘한 그 이해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내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좀 막연하게 그냥 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 일본이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이후로 예.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좀 주요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밸류업 효과를 보려면 행동주의 펀드에 좀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5년에 제1호 인게이지먼트 펀드가 조성이 됐고 지금은 현재 70개의 펀드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액티비즘 펀드가 아니고 인게이지먼트 펀드라는 거거든요. 액티비즘은 이제 행동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인게이지먼트는 뭐 사전에 보면 우호적 관여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뭐 회사랑 크게 싸우지 않고 소송도 안 하고 표대결도 안 하고 그냥 뭔가 좀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회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상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게 더 크게 나가려면 인게이지먼트 위주로 가서 기업을 좀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뭐 자본 조달이 필요한 기업은 뭐 자본을 조달해주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면 뭐 M&A 같은 것도 뭐 주선해주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지가 있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그거를 보고 의지가 없는 기업도 의지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돼서 이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그럼 예. 라이프가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방안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뭐 거버넌스 개선이라든지 지속 성장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효율적인 자본 배분 뭐 이런 쪽이 중심이긴 하지만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자본 조달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근데 기존의 비즈니스가 좀 한계에 좀 봉착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이제 성장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업이 뭐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기업을 M&A 하거나 할 때 그런 기업을 주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을 저희가 좀 이렇게 파이낸스를 좀 일으켜서 자금 조달에 적극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주력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행동주의가 사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성과가 막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진 편은 아닌데 혹시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예. 행동주의만으로는 어떤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뭐 기업들이 치명적인 결함이나 뭐 스캔들 아니면 법적 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좀 쉬운 일이지만 뭐 사실 배당을 안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하려면 오히려 이제 행동주의보다는 저는 법을 개정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현행 상법 제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해서 이사는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주면 이거는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뭐 행동주의가 특별히 활동을 안 하더라도 시장이 알아서 잘 대응을 해서 좋은 거버넌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기업들한테요? 네. 그렇죠. 뭐 페널티도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법을 개정하는 거는 사실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이고 그건 좀 일반 주주, 소액 주주, 일반 투자자 입장이고 이게 밸류업이라는 게 이제 모두를 위한 밸류업이 되려면은 뭐 지배주주나 기업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고 기업은 이제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하는 기업한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좀 상속세를 정상화시켜서 좀 원활한 승계가 뭐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원활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좀 도와주면은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게 되면 이게 진정한 이제 밸류업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저PBR 종목이 이미 좀 많이 오른 편인데 예. 하반기에 밸류업 지수나 ETF 같은 게 나오면 좀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이 남아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이슈는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일전에도 저 PBR주가 꽤 올랐다가 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근데 버틴 기업들을 보면 단순 PBR이 아니고 PER도 낮은 기업은 주가가 오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PBR이 낮은 거는 또 이유가 많습니다. 성장성이 극히 낮거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털이 안 좋거나 뭐 경기 사이클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유 없이 PBR이 낮으면 좋은데 그런 기업은 드물어요. 그래서 PBR도 낮고 PER도 낮은 기업들이 아주 주력이 될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은 그게 지수가 나오면은 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예. 지주사를 이전에 많이 뽑으셨더라고요. 예.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상 이제 가장 디스카운트 레이시 높은 카테고리가 이제 지주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지주사는 이제 PBR이 한 0.4 이 정도가 평균적인 가격인데 그거는 좀 너무 디스카운트가 과하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로 하는 거는 모든 그룹의 핵심 기업이고 나머지 모든 기업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홀딩 컴퍼니가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럼 그룹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제 지주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는 가장 가치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과다한 상속세 때문에 지주사의 주가가 오르길 그렇게 썩 반기진 않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지배주주가. 그런 이유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주식이 이제 정상화되면 가장 업사이드가 큰 게 이제 지주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마지막으로 예.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예. 코스피 5천까지도 열 수 있다고 보셨는데 예. 혹시 그 의견이 아직도 유효하신지 그리고 그 예. 시기를 좀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채찍과 단걸 다 쓰면 5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찍은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서 상법 제 382조 3항을 개정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좀 이렇게 주주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100%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가합병 제도를 좀 손을 봐서 좀 공정가 합병 쪽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 쪽에서는 상속세를 좀 인하해서 정상화시키고 기업 승계가 좀 원활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모든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의료보험까지 하면 58%의 세금을 냅니다. 근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25%의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1원도 안 하다가 그냥 기업을 파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분리과세해서 일반 소액주주는 이자 소득이 15.4%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예금을 하면 15.4를 내는데 자본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고 산업을 도와주면서 배당을 받은 걸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분리과세를 해서 일반 소액주주는 15.4%를 내고 대주주도 뭐 그 가격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할증을 해서 대주주는 한 60% 더 내라. 대주주는 양도세랑 똑같이 한 25 정도로 해주면 그러면 배당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배당 성향이 우리가 15%, 일본이 30, 대만이 50입니다. 그러면 2배 정도 늘어나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코스피 5천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 되느냐? 22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까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안에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우면은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뭐 명분을 잘 만들면 어쨌든 이건 뭐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대의 명분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은 무조건 저는 갈 걸로 생각하고 뭐 야당에서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겠다는데 뭐 야당의 또 어떤 밸류업 논리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잘 절충해서 협의해서 잘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다른 일각에서는 약간 이 페널티랑 인센티브 예. 둘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랑 페널티가 있으면 나중에 바뀌거나 사라질 때 기업들의 오히려 동력이 떨어진다. 예. 이게 없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인센티브랑 페널티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거든요. 그들이 과연 알아서 잘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고 뭐 일본의 사례를 뭐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027년까지 개선 못하면 당장 폐지시키겠다고까지 거래소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사실 액션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